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처럼 피드백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벤져님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래서 북한까지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더 힘을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텐션을 더 올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북중 국경은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도 어느 한 명 나올 수 없는 그런 철통 경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경이 50m에 하나씩 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철조망으로 다 막혀 있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은 경비가 있고, 작년 2023년에 국정원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196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탈북민은 1명이었고 나머지 195명이 중국에 이미 이제 탈북해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우리 탈북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중 철조망을 뚫고 또 초소를 넘어서 중국에 나와도 중국에서도 CCTV로 물 셀 틈 없이 공안이 감시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거의 차단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휴전선을 살펴보면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장벽을 쌓다가 지뢰가 터져서 북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군사 분계선과 북한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남한으로 오는 길을, 이 탈주를 원천 봉쇄하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왜 남한으로 오겠습니까? 대북 확성기를 틀면 거기에 이제 다 이 자유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땅의 길, 저 북중국 국경선, 뭐 러시아 국경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 휴전선, 이 땅의 길, 그 땅의 길은 거의 대부분 막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다시 시작한 이 대북 확성기 자유의 소리, 이것 때문에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대북 확성기 재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대북 확성기가 얼마나 북한에 큰 효과가 있으면 조선노동당 전위대, 이 남조선 지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을 이것 때문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통일이 무엇인지, 민주화가 무엇인지, 정말 그런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바닷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안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한반도 주변 과학 해류 지도를 완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여기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아주 정확히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서해안 강화도에서 대량으로 쌀 페트병에 성경과 달러, USB 이런 것들을 넣어서 띄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북한으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은 북한으로 갈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연안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썰물 때 이 페트병을 던지면서 이 페트병을 북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이 썰물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달의 인력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썰물에 의해서 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류에 의해서 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북한으로 가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 그리고 태풍이 부는 날, 이런 날은 페트병에 풍선을 달아서 띄우면 북한으로 갑니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북으로 페트병이 가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페트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서해안 NLL 북방 한계선 접경 지역, 이곳은요 이중 철조망으로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주민은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고 군인들이 이곳을 항상 감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쌀과 물품을 받아서 그들이 먹고 살고 또 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한테 자유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 목적 달성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닷길도 차단된 어떤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희박한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 머리띠 여왕은 오물 페트병을 보내지 않고 오물 풍선을 보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풍선이 싫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오물을 넣어서 풍선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보내는 사람으로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오물 풍선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효과를 확실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통일이 가까워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사면 초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길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바닷길도 막고 땅의 길도 막고 완전히 차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길을 열어놓았다, 하늘길을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길을 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하늘길을 열어놓으시고 왜 하늘길을 남겨두셨을까요? 이 길로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하늘의 축사에 의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런 것처럼 이 풍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선을 통해서 보낸 이 자유와 복음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머리띠 여왕은 자기 수준의 오모를 보내지만은 남한의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라면을 포장하죠. 우리가 먹어도 맛있는 그 라면을 포장해서 보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